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7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종부세 참 굉장히 무섭죠.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세금, 종합부동산세였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종부세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저 또한 다주택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종합부동산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습니다. 팔지도 않고 보유했다는 것 때문에 세금을 내려다 보니까 상당하게 애로사항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종부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7탄 종합부동산세하고 8탄 임대소득세가 남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그다음에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 이전에는요, 종부세가 없었어요. 근데 2005년 이후부터 어떤 거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해 그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정의입니다. 자,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과세 유형별로 구분, 재산세를 과세를 해요. 그 다음에 2차로 일전 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나를 합산하던가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복잡하게 이렇게 세금을 풀어놨어요. 국민을 괴롭히려고 그런 건지 좀 단순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암산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취득세도 1주택이냐 2주택이냐 틀리죠. 종부세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어렵게 풀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암호해독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발 세율 담당하신 분들 간략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면 학자들한테 연구도 좀 시키셔가지고요. 그러면 주택분 종합부동산 요약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04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납부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가 똑같아요.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고요.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자, 인별주택 감면은 공시가격인데 빼기 9억 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이게 이제 60%로 됐죠. 이것도 종합부동산세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표준 가격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율은요. 2주택 이하,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틀리죠.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 이렇게 있어요. 세율이. 2주택 이하는 3억 원은 0.5% 되고 3주택도 똑같이 네요. 세율은 똑같아요. 근데 어디부터 틀리냐면 3주택이 여기서 보시면 25억 이하부터가 좀 틀려지네요. 25억 이하부터. 2주택 이하는 1.3%인데 3주택 이상은 2%로 바뀌어요. 법인은 그냥 2주택하고 3주택이 틀리죠. 법인은 2.7%고 3주택은 5%고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50억 이하는 2주택은 1.5%고 3주택은 또 3%고 그 다음에 94억 초과는요. 2.7%고 2주택 이하는 3주택은 5%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은 그냥 단일 세율로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종부세도 계속 올릴 수가 없는 게 세부담이 상한이 있습니다. 개인은 150%까지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무제한으로 막 매기겠다는 겁니다.
자, 공시가격, 세부담 비율을 보면 개인은 일반 누진세율로 해서 적용해서 150%이고 법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신고 납부 기간은요. 종부세는 신고 납부 기간도 되게 짧아요. 보름 만에 다 납부를 하셔야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기간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다만 같은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돼요.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는 10월 동안 내기가 어려워요. 막 1억이니 3억이니 막 나오잖아요. 이거 3억 4억 마련하려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할 납부도 가능한 거죠. 자, 합산 배제 매입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줍니다. 결국은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3주택인데 내가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럼 2주택으로 보고 합니다. 배제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3주택인데 2개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요. 그러면 한 주택만 해야 되는 거죠. 한 주택인데 12억 이하예요. 그러면 종부세 안 내죠. 12억 이상이면 이제 조금 정도 낼 수도 있고요. 한번 볼게요. 합산 배제 매입 임대주택이에요. 2018년 3월 30일 이전 등록을 한 거는 5년 이상을 했고요. 임대호수 1호 이상, 공시가격은 6억 이하, 비소득권은 3억 이하예요. 공시가격이 서울은 6억이고 비소득권은 3억 이하예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는 이제 8년짜리는 없어지고 거의 다 10년으로 통일이 됐죠. 10년 이상, 1호 이상. 똑같죠? 다 똑같고요, 나머지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신규 취득 계약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신규 적용을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은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농어촌 특별세도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그 종전에는 이제 3억 원 이하부터 해서 94억 원까지 해가지고 세율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됐죠. 주택분 세율 인하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중과 세율을 폐기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25억 이하가 들어갔네요. 25억 이하. 그래서 3억부터 12억까지는 0.5, 0.7, 1.0 이렇게 2주택하고 3주택을 공동으로 이렇게 묶은 거죠. 이렇게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2주택부터 3주택은 25억 원 이하부터는 이제 구분이 났네요. 3주택은 이렇게 예전과 똑같은 거예요. 자,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이 인하된 거예요. 주택수 무관하게 150%를 고정을 했고요. 법인은 그냥 제한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공제액 금액을 또 인상을 했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2억, 예전에는 11억. 그 다음에 그의 개인은 6억인데 9억 원까지 했던 거예요. 법인은 그대로예요. 0원이에요, 0원.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해가지고 투기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를 했죠. 과세 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보면 계산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계산 사례. 공시가격이에요. 자, 인별주택 공시가격이에요. 인별로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가 2주택인데 각각 하나씩 있어요. 인별과세, 인별과세. 하나인데 12억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산을 하면 2주택인데 그게 아니에요. 인별과세예요. 근데 부부인데 한 사람, 만약에 남편이 2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12억 이상이 되면은 그 뜻입니다. 합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인별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이에요. 15억인데 공제 금액이 만약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2억을 공제해 주는데 근데 1세대 2주택이 아까는 제가 부부였죠. 부인도 하나 있고 남편도 하나 있어. 그럼 2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제 금액이요. 9억인 거예요. 9억. 근데 부부 합산해서 1주택이야. 그러면 12억이라는 얘기예요. 12억. 이 사례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12억을 빼니까 여기에 60% 공정가에 60% 적용하는 거예요. 가세 표준액은 얼마죠? 1억 8천이 되죠. 12억 빼니 1억 8천이 되잖아요. 60% 적용해서. 1억 8천에서 세율을 볼게요. 1억 8천이면은 3억은 이하네요. 2주택 이하니까 0.5%네. 0.5%의 세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세액 따져보니까 90만 원이네. 90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공제. 재산세를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를 합니다. 43만 2천 원을 또 공제를 해요. 또 산출세액.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46만 8천 원이 됐죠. 90만 원에서 빼니까. 그러면 세액공제. 또 여기서 보유기간 5년 20%. 또 10년은 40%. 15년은 50%. 연령은 60세는 20%. 65세는 30%. 70세는 40%. 그래가지고 80% 적용을 받네요. 80%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10년에다가 이분은 차례 보니까 70세네요. 그러니까 40, 40 하니까 80% 적용을 받으니까 37만 4,4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 150%를 또 적용을 해요. 개인만 해당합니다. 법인은 상한선이 없어요. 150% 적용을 하니까 적용 대상이 안 되네요. 그럼 납부할 세액은 따져보니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93,600원이 나오네요. 근데 93,600원에서 농어촌 특별세가 20% 별도로 내야 된다고. 그래서 93,600원 곱하기 20% 하니까 얼마죠? 18,720원을 합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세금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은 이렇게 중과를 하는 거,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더 중과를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를 내가 이제 계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 사이트가 있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 또 국세 상담을 하시려면 126번을 누르시면 국세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동 계산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동 계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화면상에 나타난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다 주택자예요. 주택이 3개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을 또 다 넣으십니다. 그 다음 거기에 조정 대상이냐 비조정 대상이냐에 따라서 구간이 있어요. 넣으시면 최종적으로 딱 이렇게 합산돼 가지고 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내 종부세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7탄까지 종합부동산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거든요. 이걸로 해서 다주택자분들께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종부세 때문에 제가 병이 났었어요. 병이. 정신병까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고 우울증까지 걸려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정권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세금을 만들 때는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서서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가속으로 해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는 좀 정부에서 면밀하게 또 국민의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또 두루두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부세만큼은요. 종부세 앞으로도 손질을 엄청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문제된다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부세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차라리 재산세에 부과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일세율로. 네, 저는 그렇게 좀 바라고 싶어요. 자, 이상과 같이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